자, 벡터 문제들 저번에 했었는데 일단 문제들 한번 풀어온 것들 한번 볼게요. 어떻게 개념들 좀 잘 잡았나요? 일단 문제들이 기본적인 벡터 같은 게 뭐냐, 뭐 크게 같은 게 뭐냐, 그리고 이어서 따라가 봐라. 그리고 뺄셈, 그쵸? 뺄셈은 뭐 빼기 뭐였죠? 종점 빼기 시점, 그죠? 그거 좀 한 14번 정도 얘기하고 끝났잖아. 아, 3번이었나? 하여튼 그랬고요. 네,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종점할 시점 지겹도록 얘기할 거고요. 네, 벡터의 뺄셈 그렇게 강조를 좀 많이 했었고, 그래서 뭘 봐야 되지? 어떤 걸 좀 설명을 좀 해줄까? 546번 같은 문제 어떻게 잘 했을까요? 546번 같은 문제? 이런 거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개념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생각을 조금만 더 해보면 아주 간단하게 좀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거든요. 지금 보면 AG 대각선, 그죠? BH 얘도 대각선, 그 다음에 CE 얘도 대각선이죠. 그러니까 각 꼭지점에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대각선들을 이렇게 연결한 거래. 문제가 그래요, 맞죠? 보니까. 근데 이게 도대체 이 CG의 몇 배냐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뭐 두 가지 방법이 있어. 다 고쳐가지고 이제 푸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니까 CG를 물어봤으니까 뭐 C로 다 일치를 시켜가지고 다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그럼 너무 좀 복잡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덧셈에 대한 그 벡터의 합이 평행사변형이었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좀 잘 보면요, AG라는 요 대각선이랑 그 다음에 CE라는 대각선의 합을 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자, 우리 벡터는요 평행이동해도 같죠, 그치? 그래서 같이 붙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쪽에다가 그림을 여기 그래 선을 괜히 그어놨네. 자, 지금 요 A랑 G라는 대각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로 이렇게 이렇게인가요? 이렇게 좀 붙여볼까요? 이렇게 붙여볼까? 그러면 이 C에서 2로 가는 게 이렇게 가는 거랑 같아지죠? 맞지? 맞잖아. 맞는 것 같아, 그지? 자, 이렇게 똑같은 거 이렇게 붙여보면, 그러면 방금 AG랑 더하기 CE를 더하라는 말은 이 대각선하고 이 대각선의 합이잖아, 그치? 근데 이 가운데 라인의 바로 2배거든요? 어떻게 맞는 거 아니? 그잖아? 여기서 지금 말 그대로 이렇게 생긴 거잖아. 이렇게 생긴 거 아닌가? 그러면 우리가 합은 요거 아니야? 요거? 이거 평행사변형 만드는 거니까? 다시 그림이 좀 엉터리인가?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2배 이거 아닌가요 지금? 평행사변형? 응? 어때? 맞지? 그치? 그러면 지금 얘네들은 CG의 바로 2배 아닌가? 그렇죠? 그러면 됐죠? 그러면 이쪽 대각선도 똑같은 방법으로 얘랑 또 합쳐가지고 2배 하면 되는 거니까 똑같이 2배니까 답은 4의 CG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뭐 어떻게 뭐 각자 열심히 잘 했겠지만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풀 수도 있습니다, 벡터를. 그러니까 여러 방법이 많아, 벡터는.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평행이동해도 같은 거니까요. 둘이 더해가지고 CG를 통해서 표현을 해주면 이렇게 해볼 수 있다. 뭐 이런 걸 좀 얘기해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뭘 봐야지? 53번?
자, 의외로 쉬운 문제인데요. 그림을 그려도 되는데 그림을 또 안 그려도 돼. 자, 일단 바로 그냥 간단하게 풀어보면요. 우리가 OP랑 그 다음에 OF에 더했더니 3이라는 크기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OP라는 건 지금 어디에 있는 점을 나타낸 벡터냐면 이 타원위에 나타낸 벡터죠. 그러면 그림상으로 아까 안 그려도 된다고 그랬는데 자, 근데 우리가 OP면 중심에서부터 초점,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에 대해서 요렇게, 그죠? 요렇게 F 프라임 요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죠. 참고로 이거 잘 보면 y제곱이 더 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축이 지금 y축입니다. 그러면 OF라는 거는요. 마이너스 OF 프라임하고 같은 거 아닌가? 그렇지? 그러면 뺄셈이거든? 그럼 얘는 종점 마이너스 시점 아닌가요? 따라서 얘는 종점 마이너스 시점이니까 F 프라임 P의 크기가 3입니다 라는 힌트를 준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항상 포물선에서 지겹도록 얘기했던 게 뭐였지? 정의였잖아, 정의. 그지? 포물선, 타원, 쌍곡선, 정의. 그러면 어떠한 의미의 P에 대하여 이 FP의 길이가 3이라는데 그럼 초점과의 거리의 합이죠? 오랜만에 보는 거긴 한데 거리의 합이 뭐하고 똑같다? 장축하고 같다. 이게 정의였거든요. 근데 장축은 지금 여기가 5고 여기가 마이너스 5니까 얼마 나와요? 10 나와요. 그러면 지금 원하는 게 뭐였는데? PF 길이 아니었나? 그래 끝났어요. 7로 이렇게. 이렇게 의외로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네. 그쵸? 네. 이런 식으로 좀 벡터를 살짝만 조작을 해도 쉽게 좀 풀 수 있고요. 아니면 오늘 배우는 위치 벡터, 좀 중점 벡터 요딴 걸 좀 이용을 해보면 자 이렇게 기하학적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좀 어렵긴 한데 봐봐. 이렇게 생긴 자 이렇게 생긴 타우니스 좀 이상하게 생기긴 했지만 자 이렇게 생겨서 지금 원점 잡고 F 프라임 이렇게 잡은 거야 지금. 근데 여기가 3이라며 3인가? 3이지 3이잖아. 왜냐면 여기 25 빼기 16이니까 9잖아요. 그 C제곱은 지금 25에서 16 빼면 되는 거거든요. 맞죠? 안 까먹었죠? 자, 그런데 지금 뭘 하는 거냐면 좀 다른 방법으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야. OP에 더하기 OF의 크기를 2로 나누면 2분의 3이 되죠? 일단 맞지? 그럼 얘는 어떤 벡터를 뜻하냐면요. P랑 F의 중점으로 가는 벡터를 뜻해요. 자, 중점을 M이라 하면 OM 벡터의 크기가 2분의 3이란 말하고 같습니다. 의미적으로. 자, 여기까지 맞는 거 같죠? 그러면 얘는 어떤 상황이냐면 어떤 M이라는 애가 5로부터 얘가 3이니까 한 2분의 3 정도로 거리가 같은 애들 위에 있대. M이. 근데 걔는 P랑 F의 중점이래. 그러니까 F랑 P의 중점이 M 정도 있으니까 요렇게 한 이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이렇게. 얘를 P라고 결정해도 되는 거 아닌가? 어때? 여기까지 따라왔어? 여기까지 맞죠? 그렇잖아? M이 그러니까 2분의 3이니까 어딘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2분의 3짜리 여기가 3이니까 반절해가지고 거리가 같은 여기 위에 있는 자취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걔가 PF의 중점이라 했잖아 방금. 그죠? 그러니까 M은 여기를 돌고 있고 F랑 P의 중점이니까 이 정도로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얘 길이가 2분의 3이란 뜻이야. 근데 요거랑 대칭 아니니? 그러면 여러분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그으면 여기가 얼마가 돼요? 바로 3이 됩니다. 네. 그래서 답이 7이 나와요. 또 이렇게. 자, 이런 중점을 연결된 삼각형을 또 찾아볼 수 있어. 얘들아, 이런 게 또 나름 여러분 기하에서는 또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기하학적, 그러니까 그림으로 좀 해석을 해나가는 것도 꽤 필요한 문제예요. 네. 하여튼
같은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근데 이게 너무 간단하죠? 이게 너무 간단해, 그지? 얘를 바꾸기만 하니까 이게 3이라는 거 바로 알고. 근데 솔직히 좀 바로 찾긴 좀 어려워. 이게 어떻게 알아? 근데 이제 경험으로 하는 거야, 이런 것도 다.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바꿨더니 매우 간단히 나왔었다. 네. 하여튼 잘 표시해 두고요. 다음에, 혹시나 또 공부할 때요. 네. 꼭 좀 봐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얘기할 만한 게, 지금 557번도 아까 요거랑 좀 비슷한 맥락이거든. 요거 546번 내가 아까 어떻게 했어? 얘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똑같은 벡터를 이렇게 그렸잖아요. 이 557번도요.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 557번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해서 정육면체인가? 맞나? 정육면체가 있대. 이렇게 있어. 근데 어디 벡터를 말했냐면요. EG 벡터랑 FC 벡터. 그러니까 여기 벡터랑 여기 이렇게 가는 벡터를 더하래요. 자, 근데 벌써 마음에 안 들죠? 왜냐면 둘이 안 붙어 있잖아. 그치? 그럼 붙어 있게 만들고 싶단 말이야. 그럼 붙어 있게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 거냐? 인데요. 얘를 그대로 평행이동해서 여기다가 붙일 수 있죠? 시점을 같이 만들어 버리니까, 그치? 그러면 얘랑 얘의 뭐가 필요해? 나름 평행 사변형이 필요한 거 아니야? 그치? 합이니까. 그럼 그 합이라는 게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얘를 두 배 하면 되려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거, 그쵸? 보이죠? 왜냐면 나름 대칭성이잖아. 대각선, 대각선. 그렇지 않니? 맞죠? 그렇게 해서 두 배 하면 끝나는 문제거든, 원래. 맞지, 얘들아? 맞잖아. 여기 밑에 대각선하고 원래 옆에 대각선인데 여기다 붙여버리면 여기 대각선과 여기 대각선의 합이니까 이게 나름 이렇게 해서 평행선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닌가? 맞는 거 같은데? 아닌가? 진짜 아닌 것 같다, 또 생각해보니까. 아니네. 그니까 이 얘기하려고 때 알겠는데. 하나 붙여요? 맞나? 그쵸? 자, 다시. 아닌 것 같아. 미안해. 자, 일단 쟤 둘인 거 맞지? 여기 옆에 있는 여기다 붙인 거야, 이렇게. 그치? 그래서 둘의 합이거든? 그러면 다시 어떻게 가냐면 얘 대각선과 얘 대각선의 합이니까 여기서 뚫고 여기까지 가는 것 같은데? 그럼 맞나요? 이렇게 하고 똑같으니까? 어때? 맞는 거 아니 이제? 그러니까 여기 뚫고 여기까지 가는 거. 그러니까 왜냐면 이 대각선은 똑같고 이 대각선은 똑같으니까 여기 끝점에서 여기 끝점까지 가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을 좀 붙여가지고 만들 수 있거든. 네, 그래요? 알겠지? 아니면요, 또 이렇게도 가능한데 방법이 많은데 여기다 하나 더 붙여볼까? 자, 붙였다. 아까 어떻게 갔다고?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요렇게 갔죠? 밑에가, 그치? 옆에를요 여기로 보내요. 이쪽에 있는 거 아까 이쪽으로 갔거든? 나 이쪽으로 다시 뒤로 간 거야, 뒤로 이렇게. 그러면 여기 끝에서 여기 끝으로 가면 되잖아. 똑같아, 이렇게 해도 돼.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이 있다.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그림으로 통해서 벡터를 이룰 수 있다. 뭐 이런 걸 좀 얘기해주고 싶었던 거거든. 그래. 뭐 다들 네, 그래요. 알겠죠? 자, 하여튼 이렇게 기하학적으로도 풀어나갈 수 있다. 덧셈은 평행선을 만들어라. 뭐 그런 얘기. 혹시 뭐 궁금한 거 있나요? 572번 빼고? 자, 572번을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시험에 무조건 나와요. 이렇게 내분점과 한직선이 있다라는 이런 기하학적인 의미?
도형적인 의미를 가지고 벡터를 이용한 풀인데요. 좀 몇 가지 좀 풀어봅시다. 지금 센 C에도 비슷한 문제들이 꽤나 있어요. 네. 자,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천천히 같이 따라가 봅시다. 자, 어떻게 돼 있냐면요. P라는 점이 중점이래. 아, 여기 중점이 있어. 그래서 얘를 이렇게 연결돼 있고 이렇게 연결돼 있어. 근데 DB가 1대 M, M 대 1인가요? 그쵸? DB를 M 대 1로 내분한 점을 Q라 하자. 이렇게 써 있어요. 그쵸? 그래서 P, Q, C가 한 직선 위에 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 직선 위에 있다의 개념이 뭐였냐면요.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다. 그러면 AB 벡터 또는 AC 벡터들이 서로 평행이다. 그런 상황이었죠. 자, 평행은 뭐였죠? 실수배. 그죠? 뺄셈은 종점만 시점. 평행은 실수배. 그러니까 AB든 AC든 상관이 없어요. 얘는 어떤 실수에 대하여 곱하고 똑같다. 여기다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여기다 붙여도 여러분들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쵸? 이런 실수배를 만족한다. 자, 그러니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뭘 할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일단 벡터들을 기준을 잡아야 돼. 그러니까 시점을 일치시킨 벡터들을 좀 기준을 잡고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를 하나 잡을까요? A 벡터. 여기 하나 잡자. B 벡터. 이렇게. 자, 우린 뭘 쓸 거라고? 이 점, 이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라는 개념을 쓰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 개념을 쓰려면 각각 점에 대한 벡터 표현이 필요해. 왜? 이 벡터 어떻게 표현할 거야? 종점 빼기 시점으로 표현하면 되잖아. 그치? 이 벡터도 종점 빼기 시점으로 표현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지금 어떤 벡터가 필요한지 좀 눈에 보입니까? 보여요? 지금 방금 하려고 했던 게 요 직선이니까. 그러니까 BP 벡터와 BQ 벡터와 BC 벡터가 필요한 거 아니야? 여기 뭐지? C 맞나? 어때? 맞아요? 자,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합시다. 뭐래? BP 벡터는 2분의 1 A 벡터고요. 그 다음에 BQ 벡터는 자, 지금 평행이사 변형의 합이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A 더하기 B 벡터에다가 M 플러스 1분의 1을 하는 거죠. 비례배분에 의해서. 맞죠? 그 다음에 BC 벡터는 그냥 B 벡터로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뭘로 표현할까요? PC 벡터, CP 벡터, CP 벡터는 자,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여기 빼려고 그래. 그냥 종점만 시점이니까. 그치? 종점만 시점 2분의 1 A 벡터에서 B 벡터를 뺀 거야. 자, 이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아무 의미 없어요. 마이너스 뭐 붙은 건 상관이 없으니까. 편하게 표현하는 벡터를 나타내주고 싶었던 거고. 자, 이 벡터에 또 뭐 어떤 거 할래? 요렇게 할까? 이거 할까? 이거 이렇게? 어떤 벡터? 뭐 CQ 벡터? QC 벡터? 아무나 상관없어요. QC 벡터는 B 벡터 마이너스 M 플러스 1의 A 벡터 더하기 B 벡터란 말이지. 아, 뭐 여기서 여기 빼도 돼. 뭐 그거는 무방하다고. 자, 이제 됐죠? 뭐가 됐어? 벡터 두 개를 만들었잖아. 뭐 이렇게 다 만들었죠? 실수배 어디다가 여기다가 곱하기 뭐 하면 돼? K 하면 돼. 그럼 서로 같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벡터를 표현하고 한 직선 위에 있다 개념을 실수배로 나타내는 거라고. 그러면은 지금 뭐가 됩니까? 네, 어떻게 돼요? 2분의 K가 마이너스 M 플러스 1분의 1이고 그쵸? 마이너스 K가 뭐가 됩니까? 1 마이너스 M 플러스 1분의 1 되는 거죠? 자, A 벡터, B 벡터 개수들만 비교한 겁니다. 그렇죠? 됐네? 뭐가 돼? 둘이 두 배하고 더해버리면 끝나죠? 따라서 0은 1 마이너스 M 플러스 1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M 플러스 1분의 2네. 따라서 M 플러스 1은 얼마 나와? 3 나오나요? M은 2 나오나? 맞나? 아, 맞아요. 네, 그죠? 이렇게. 자, 너희들 해볼 거야. 또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할 거야. 다시 잘 봐. 오늘 이거 제대로 하고 갑시다. 언제 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하세요, 지금. 자, 어떤 개념을 쓰는 거라고? 한 직선 위에 있다라는 거를
실수배를 시키고 싶은 거야. 어떤 벡터들을 잡아가지고. 맞죠? 뺄셈을 통해서 종점 마이너스 시점을 통해서 벡터 표현을 할 거고. 그쵸? 그거의 실수배. 근데 실수배는 문자 없는 데다 붙여주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그리고 어딜 만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너희들 편한 데를 만들면 돼. 굳이 복잡하게 만들 필요 없잖아. 얘네 둘 간단하니까 얘네 둘로 그냥 뺀 거야. 그리고 뭐 이렇게 하든 상관없어. 어차피 실수배는 아무 데나 붙여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요 세 점들이 한 직선 위에 있다는 걸 이용하기 위해서 벡터 만들어가지고 실수배를 했더니 그냥 기수 비교만 하면 끝난다. 이렇게. 어떻게? 알아들었어요? 좀? 바로 해요. 합니다. 576번을 한번 해봐. 자, 방법은 똑같아요. 네, 576번을 해보세요. 자, 어떻게 풀었는지 방금 설명 잘 머릿속에 한번 담아 보시고 나타내 봅시다. 자, 이건 좀 연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냥 막 하려면 안 돼요.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시험에 무조건 나와요. 자, 벡터 표현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시고요. 벌써 다 풀어버렸어? 무색하네. 응? 어렵다고 하는 게 무색하네. 이거 솔직히 중학교 수준으로도 풀 수는 있는데요. 벡터로 최대한 표현하려고 노력을 좀 한번 해보라는 거거든. 벡터로. 손이 잘 안 가나요? 자, 최대한 벡터 표현을 할 수 있는 걸 해보시고요. 실수배를 만들려고 노력을 좀 해보세요. 한 직선이 있다. 실수배.
어떻게 잘 좀 그러나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네. 뒤에 한 문제 더 있습니다. 한 문제 더 해볼 거니까. 자, 설명은 똑같아요. 일단 지금 AF라는 벡터를 AB와 AD로 표현을 해봐라. 걔네들의 개수가 얼마냐? 물어본 거고요. 그러면 일단 AB랑 AD 벡터를 좀 표현해놓고 시작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여기 AB 있으니까요. PQ 벡터로 할게요. 네. P 벡터, 얘를 Q 벡터로 할게. 자, 그러면 AF 벡터는 지금 보면 알겠지만 1대 4의 비율로 잘린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 벡터는 5분의 1의 Q 벡터죠? 응? 1대 4로 5분의 1, 그치? 그러면 지금 A의 E 벡터가 어떻게 되는 거야? 바로 P 벡터에다가 5분의 1의 Q 벡터를 더한 거 아닌가? 여기까지 맞죠? 덧셈이니까 그대로 따라가면 되잖아? 이거 더하기 이거 한 게 이거야 그냥 바로 덧셈은. 네. 그러면 AF에 대한 표현은 이 A 벡터의 나름 실수배 아닙니까? 응? 실수배.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AF라는 벡터를요. K의 P 벡터 더하기 5분의 1의 Q 벡터로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자, 여기까지 맞아요? 그쵸? 자, 그럼 이제 처음에 여기 표시를 해놨죠? B, F, D. 왜? 얘네들이 한 직선 위에 존재를 하니까 각각의 점에 대한 벡터 표현을 해볼 수 있다 이거지. 그런데 지금 이미 B랑 D는 표현해놨고 방금 F도 표현해놓은 거야. 된 거죠? 그치? 자, 그러면 이제 뭐해? 아무거나 너희들이 편한 걸로 잡아. 응? 이거 그냥 바로 이렇게 잡으면 되겠네? BD 벡터는 Q 벡터에서 뭘 빼면 돼? P 벡터 빼면 돼. 종점만 시점. 그쵸? 그 다음에 뭐 할까? BF 할까? BF? BF 벡터는 아까 AF에서 P만 빼면 되죠. 그러니까 K의 여기에서 자, 한 번 더 적을게 그냥 5분의 1의 Q 벡터에서 뭘 빼면 돼? P 벡터를 빼면 돼. 자, 두 개 벡터 만들었어. 자, 이제 뭐 하면 되겠어? 이제 두 벡터 만들었으니까 실수배하면 되겠죠? 두 벡터 만들었으니까 실수배하면 돼. 아, 그리고 여기다가 어떤 T를 곱해. K 곱하면 안 되죠? 그치? 이거 서로 같다. 따라서 뭐 이제 어떻게 할까요? T는 5분의 1K고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T는 K 마이너스 1인 거네. 이렇게 둘이 더해서 K를 찾을 수 있고 T도 다 구할 수 있어. 어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5분의 6K가 1이니까 K는 6분의 5. 6분의 5. 그러면 우리가 지금 원했던 게 뭐죠? 여기 AB 벡터, 즉 A 곱하기 P 벡터 더하기 B 곱하기 Q 벡터. 그래서 A와 B 찾는 거였고 아까 A 벡터 여기 표현해놨죠? 그래서 K와 곱하기 5분의 K를 곱하는 거니까 5분의 K죠. 이렇게 해서 얘를 계산해주면 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푸는 게 벡터로 푸는 거야. 이렇게 푸는 게. 솔직히 말해 좀 어렵게 푼 거긴 합니다. 자, 되게 어렵게 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니? 지금 설명은 똑같거든. 각각의 점에 대한 벡터 표현을 하신 다음에 그 벡터들을 뺄셈으로 잘 표현을 하시고 그죠? 그리고 실수배. 그리고 비교하면 돼. 자, 근데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만약에 이 벡터 표현 연습 많이 안 했어. 그럼 있잖아. 최대한 그 잘 나갈 때를 잘 떠올려가지고 그 중학교 때 잘 나갈 때, 그지? 1대 4라고? 1대 5네. 5대 1이네. 끝났어. 끝났어. 6분의 5야, 그냥. 짜증나게 끝나버렸네? 네. 이거 열심히 찾으려고 했던 게 저기 끝이야. 6분의 5입니다. 이 벡터의 6분의 5가 얘야. 네. 그렇다는데? 네. 그럼 굳이 막 이 작업을 막 또 뭐 거창하게 안 했어도 되긴 한데. 그치? 그리고 여러분 이거 오늘 이제 오늘 배우긴 할 건데 이제 그 다음 어떻게 할 거냐면 얘랑 얘를 가지고 얘를 만드는 거잖아. 그럼 얘도 1대 5잖아 지금. 그쵸? 1대 5잖아. 그럼 얘는 6분의 1하고 6분의 5에 대한 내분점하고 같은 거거든. 이제 위치 벡터를 조금 설명하고 해야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6분의 1의 A, D 벡터가 되는 거고요. 6분의 5의 A, B 벡터가 돼. 이렇게 돼요. 그 내분점 하는 거랑 똑같아. 여러분 그 내분점 이렇게 해갖고 여기 M 대 N이면은 어떻게 했죠? 여기 A, B, C에 대하여 요렇게 해서 곱해가지고 더했잖아요? 그것도 벡터랑 똑같이 들어가. 오늘 위치 벡터 설명하면서 할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쉽게 이렇게 구할 수 있어. 자, 그래도 일단 벡터 표현을 확실하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한 번만 더 해봅시다. 네, 어디냐면요 586번. 자, 똑같은 문제야 또. 자, 586번도 한번 해봅시다. 자, 오늘 하고 갑시다. 오늘 연습을 제대로 하고 가게. 자, 그래서 벡터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벡터 표현. 벡터로 해가지고 풀려고 좀 노력해봐. 뭐야? 몇 한번 적어놨어. 그래서 한번 해봐. 아, 벌써 이렇게 해버렸어? 아, 이 벡터로 해보라니까. 응? 벡터로 표현하는 걸로 연습을 좀 해봐요. 자, 이번에는 P랑 G랑 Q가 한 직선이 있다를 써먹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나요? P랑 G랑 Q가 한 직선이 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각각의 벡터 표현을 해야 된다. 그거겠죠. 참고로 무게중심은 중선의 교점이죠. 2대 1이고요. 네. 3분의 2겠죠. 3분의 2.
설명은 또 똑같긴 할 건데, 어떻게 좀 잘 안 되나요? 거의 다 됐나요? 아닌가? 자, 아직 우리 또 재밌는 게 좀 많이 남아가지고요. 이제 마무리 좀 해볼게요. 네. 마무리 해볼게요. 그래. 자, 5대1. 그죠? AP랑 PB가 5대1이다. 여기가 5대1이다.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조금 편의를 위해서 분수가 좀 마음에 안 드니까 이렇게 잡을게요. 여기를 6A 벡터라고 좀 표현하고 싶어. 그리고 여기를 그냥 6B 벡터라고 잡을래. 자, 그러면 A에서 P로 가는 AP 벡터는 5A 벡터겠죠? 그쵸? 됐고. 그 다음에 AG 벡터는 자, 지금 이 점 3개 표현하고 있는 거야. 맞지? 점 3개를 표현해야 우리가 벡터를 이렇게 표현할 거 아니야? 종점평의 시점으로. 자, AG 벡터는 어떻게 될까요? 이 둘을 어떻게 하고 더하면 끝까지 가는 건데 그거를 반절을 하는 거지. 아까 중점 벡터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되는 것도 한번 했거든요. 똑같이 하면 돼. 2분의 둘이 더한 거니까 3A 더하기 3B 벡터가 되는 거야. 응? 둘이 더해가지고 2로 나눠버린 거니까. 맞지?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반절을 한 거니까. 이게 AG 벡터가 아니고 AM 벡터. 그럼 다시 여기다가 얼마를 곱해? 3분의 2를 곱하면 맞죠. 그래서 얘는 2A 벡터와 2B 벡터의 합으로 표현됩니다. 자, 맞죠? 됐지? 된 것 같아? 이거 더해가지고 중간에다가 다시 3분의 2 이렇게. 자, 이제 뭐만 남았어? AQ만 남았죠? AQ만 남았어. 이 점 3개를 가지고 해야 될 거니까. 근데 지금 문제가 얘잖아. 그치? 이게 문제래. 그러니까 지금 AQ가 K의 QC라고 그랬대. AQ는 K의 QC라고? 그냥 이건 나중에 할까요? 그냥? 그러면 AQ는 어떻게 할까? 6B에다가 T를 곱한 거로 잡을까요? 그냥? 실수배? 그러니까 분수 어느 정도 그냥 곱했다고 보면 되겠죠? 실수배. 네, 합시다. 이제 뭐래요? 뭐 아무거나 잡어? 뭐 잡어? 둘이 뺀 거? 어떻게 잡을까요? PG 벡터. 여기서 빼. 마이너스 3의 A 더하기 2B 벡터로 표현할 수 있네. 그 다음에 요렇게 뺄까? 요렇게? 그럼 무슨 벡터? 뭐야, 이렇게 빼기로 했어? PQ 벡터? 그죠? 그러면 Q에서 P 빼면 되죠? 6T의 B 벡터 마이너스 5A 벡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자, 점 3개 가지고 지금 벡터 만들었거든요? 그 다음 뭐 하면 돼? 실수배하면 되잖아, 또 다시. 그지? 근데 T 잡았으니까 여기다는 뭐 잡으면 돼? 보통? 그냥 K 있으니까 뭐 K인데 그냥 L 잡을까요, L? 아무나 잡으세요. 네. 뭐 P를 잡든 Q를 잡든 M을 잡든 네. N을 잡든 다 됐네요. 뭐가 됐어? 따라서 뭔데? 마이너스 3L은 마이너스 5다 나왔고, 그 다음에 2L은 6T다 이렇게 나왔네. 따라서 L은 3분의 5라는 비율을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6T, 즉 T는 3분의 9분의 5라는 비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찾고 싶었던 게 얘였거든요. 9분의 5. 그러니까 여기서 따라서 AQ 벡터는 9분의 5에 곱하기 6B 벡터가 되는 거래. 아까 6B로 잡았거든. 얘를 전체로 잡았잖아. 그치? 그래? AQ의 6B? 그러니까 전체 9개 중에 5개 아닌가? 전체 9개 중에 5개? 그러니까 얘가 5개고 얘가 4개인 거네? 9개 중에 5개니까. 따라서 QC의 몇 배? 4분의 5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지금 똑같은 거 3번 했거든요. 근데 방법이 다 똑같았어. 맞죠? 한 직선 위에 있는 벡터들을 각각 잘 표현해서 뺄셈, 종점 마이너스 시점, 그쵸? 종점만 시점으로 표현한 다음에 실수배를 좀 중복되지 않게, 그죠? 표현을 하면 우리가 원했던 문자들이 나온다 이거지. 문자가 2개이긴 해도, 그치? 그래도 어렵지 않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비율로 이제 열심히 따져보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온다. 네,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아, 진짜 나와요. 이건 벡터, 이 위치 벡터나 여기 벡터의 덧셈 뺄셈에서, 이거 안 나오면 이제 거의 뭐, 기 안 하는 거랑 똑같지. 조금 알아들었나요? 네. 이 정도면은 충분히, 네. 알았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뒷단원도 빨리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안 하고 넘어가기가 너무 좀 찝찝해서. 자, 이제 새로운 좀 벡터 작업들을 한번 볼게요. 벡터의 분리라는 개념인데, 벡터의 분리. 좀 이런 거는 개념 자체는 없습니다. 개념 자체는 없는데, 약간 그 푸는 스킬 중에 하나거든. 그러니까 이 스킬을 잘 쓰면 되게 어려운 킬러 문제들도 간단히 푸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떤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거냐면 579번하고 580번을 좀 보려고 하거든. 좀 답답하겠지만 한번 고민 한번 해봅시다. 지금 579번 한번 해봐. 자, 2개 하고 네, 할 건데 일단 한번 스트레스 받아봐야지, 그지? 한번 579번 재밌을 거야. 좀 해봐. 뭐 그게 끝이야 진짜? 진심이야? 굉장하네. 그래, 할 말이 없네. 이미 다 알고 있구만. 자, 고민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좀 고민이 되나요? 그쵸? 좀 답답하죠? 네. 자, 그래. 한번 알려줘 볼게요. 네. 충분히 스트레스 받은 것 같고. 자, 이 문제랑 이 문제 풀이가 거의 똑같거든요. 이건 다시 너희들이 한번 해보시고. 자,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런 거야. 어떤 벡터의 움직이는 벡터를 가지고 합에 대한 최대치수를 구하는 문제. 그거잖아요, 지금. 그치? 보통 원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일단 원리는 어떤 개념이냐면 그 고정된 벡터와 움직이는 벡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려나? 의 합으로 좀 나타내주면 우리가 좀 기하학적으로 아주 접근하기가 쉽게 되거든요. 자, 그리고 움직이는 벡터를 더해서 우리가 최대를 만들고 싶잖아.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요 벡터와 요 벡터를 더하는 거랑 요 벡터와 요 벡터를 더하는 게 당연히 얘가 더 크지 않을까? 거리가 만약에 이 길이가 똑같다면? 응?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각도가 벌어지지 않는 거를 더하는 게 훨씬 더 크지 않을까요? 그대로 따라가는 거니까 맞지 않나요? 그죠? 자, 그런 개념을 가지고요. 어떻게 시작을 하냐? 지금 벡터 자체가 이지 벡터랑 h를 돌고 있는 벡터란 말이야. 고정된 거를 하나 잡자고 했죠? 보통 중심을 잡습니다. 원에서는. 얘기를 뭐로 잡을까요? m으로 잡을까요? m으로 잡아도 되죠? 네. 그러면 얘는 h의 m 벡터에 mp 벡터로 바꿀 수 있어. 자, 맞지? 그러면 h의 m 벡터에 mp 벡터, 얘는 뭐 어디인지 몰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 그치? 이렇게. 그거를 우리가 h 벡터로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합은. 그치? 그러면 이 hm 고정된 거잖아, 나름. 그쵸? 얘는 고정된 거죠. 그럼 이거랑 얘랑 연계를 시키려면 떨어져 있잖아, 지금 또. 그럼 최대한 묻혀서 뭔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g를 어디로 옮겨? 여기로 옮겨. 똑같아, 참고로. 그지? 중점 찍어 놓은 거니까. 그렇다면은 BH 벡터. 그러니까 얘는 지금 또 뭐로 바꿨다고? BH 벡터 더하기 얘로 된 거야, 지금 문제가. 이렇게. 자, 그러면 고정된 벡터는 얘네들이죠? 얘는 움직이는 거죠? 그럼 고정된 벡터 한번 볼까요? BH 갔다가 HM으로 간대.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 아니야? 그러네. 자, 근데 아직 이거 움직이는 거거든? 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 생각해봐. 벡터가 이렇게 꺾이는 게 합이 최대겠니? 안 꺾이는 게 최대겠니? 안 꺾이는 게 최대일 거 아니야. 그래서 P를 여기로 그대로 따라서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여기가 길이가 얼마였지? 9인가요? 여기가 3인가요? 그럼 81 더하기 9인가요? 맞아요? 요 길이가? 그치? 그럼 여기다가 또 추가로 뭐 하면 돼? 그냥 3 더하면 돼. 왜? 그대로 일직선이니까. 그대로 더하기만 하면 되잖아. 우리가 원하는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라고. 이렇게 만들면 최대가 되는 거야. 이게 벡터의 분리라는 거거든. 요것만 잘 써도 수능 때 기하 예전 한창 기하 나올 때 남들 막 10분 막 15분 고민할 때 2, 3분 컷으로 막 툭툭툭 쳐가지고 이렇게 일로 갔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간단하게 푸는 그런 개념이었거든요. 개념이라기보다는 이제 나름 푸는 스킬이죠. 푸는 스킬. 자, 어때? 좀 그런 것 같아? 맞는 것 같죠? 이렇게 하면 최대가 나오겠구나. 이게 좀 평행하지가 않네. 평행하게 좀 잘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럼 그대로 쭉 가면 되잖아. 네. 자, 좀 이해됐나요? 이해됐어요? 이거 해가지고 이제 루트 씌우면 되거든요. 루트. 아니, 이렇게 루트해서 더하기 3인가?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조금 이해됐으면 얘 한번 해볼래? 580번. 약간 거의 똑같아. 거의.
한번 해봐. 할 수 있어. 이제 쉬워 이제. 또 벡터 이런 재미가 있거든 또. 응? 되게 복잡한 것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툭툭 쳐가지고 푸는 그런 재미가 있어요. 뭐 잘 이해 안 되더라도 아까 어떻게 했는지를 좀 그냥 좀 따라 해도 네 충분히 될 겁니다. 아까 원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좀 얘기했었죠. 자, 중심을 기준으로 자르세요. 중심을 기준으로 벡터를 좀 분리를 해보세요. 벡터를 분리한다. 중심을 기준으로 벡터를 좀 분리를 해봐라. 그게 나름 방법이었는데. 벌써 이해하고 끝난 학생들이 있네요, 좀. 자, 다시 똑같은 얘기를 하고 보통 원이 나왔고 움직이는 벡터를 고정된 벡터와 다른 벡터로 좀 바꾸려고 하고요. 얘를 또 m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중점이 나와 있나? 몰라. 하여튼 그래서 a의 m 벡터와 m p 벡터로 분리할 수가 있고 거기에 AB 벡터를 더해서 크기를 생각해라. 최대치수를 생각해라. 그러면 얘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최대치수가 바뀌는 거겠지. 왜냐면 이 둘은 고정된 애들이니까. 즉 무슨 말이에요? AB 벡터와 AM 벡터의 합은 그대로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져서 여기로 가는 거거든요. 응? 맞죠? 그지? 그러면 방금 이 둘을 더해가지고 대각선을 만들었잖아 이렇게. 그치? 그럼 이게 m을 기준으로 반지름이 일자리가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 맞습니까? 그죠? 그러면 어떤 원리로? 벡터의 합을 아까 생각할 때 각도를 안 만드는 게 제일 큰 거지? 그러니까 얘를 똑같이 이렇게 만들 순 없나? 그래. 맞죠? 어때?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 요렇게 만들면 되지. P를. 그러면 그대로 더하기만 하면 되잖아. 즉 얘는 얼마? 루트 17. 얘는 얼마? 1입니다. 이게 바로 최대. 그러면 최소는 뭘 것 같아? 각도를 만들지 않고 바로 반대로 가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 루트 17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러면 끝.
이렇게. 이게 벡터의 분리야, 분리. 특히나 원에 많이 나오고요. 중심을 기준으로 분리한다고 생각하면 돼. 어때? 이거 이해됩니까? 이쪽으로 가야 이쪽으로 가야 최대고 최소인 거 알겠어? 각도를 만들지 않고 그대로 같이 가거나 반대로 아예 가버리거나 그러면 최대 최소가 나옵니다. 네. 재밌죠? 재밌어? 재밌는 거야, 얘들아. 응? 그래. 이런 재미도 좀 있어야지. 재밌게. 그래. 자, 좀 쉬었다가요. 우리 다음 단원. 네. 합시다.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